자, 이어서 이제 화법 2강, 유형편 2강에 있는 내용을 좀 공부할게요. 자, 일단 교재에 보니까 면담문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화법이요. 화법 부분에서 일단 면담이 나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할까요? 그래서 면담인데, 컨퍼런스 좀 참고로 먼저 좀 하면요. 2023 수능 출제 예상을 하게 되면 역대 기출문제로 봤을 때, 그리고 이렇다 저렇다 막 이리저리 막 상상을 했어도 결국은 하나의 패턴으로 나와요. 일단 첫 번째 출제 예상 화법편인데, 화법편인데 이 화법은 보통 우리 이제 선택 과목 영역으로 넘어가면 38번 35번부터 나오죠. 35번부터 45번까지의 11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1문제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35, 36, 37번이죠. 36, 37번의 일단 세 문제 파트를 보면 여기에서는 거의 패턴이 어느 정도 좀 고정화되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주로 출제 제재인가요? 출제됐던 제재를 보면 일단 발표가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2017년도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발표했어요. 모든 모의고사, 그 다음에 수능 기출문제가 특히 수능 기출문제는 발표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발표, 그 다음에 강연, 한 사람이 자신의 어떤 말하려고 하는 바를 전달하는 건데, 이 강연 또는 우리가 비스무리하게 이걸 또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연설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강연, 연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발표와 강연,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공산이 큰데 지금 몹시 확률이 높은 것은 발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발표가 무언가? 첫 번째, 발표는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청중을 고려해서 이야기하는데 청중의 이해가 주된 목적으로 또 설정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강연인가요? 강연은 저거에 비해서는 좀 주관적이죠. 주관적인 관점을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주관적인 관점을 전달한다는 것은 결국 청중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청중을 설득시키는 건데, 이 청중을 설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외적, 내외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기를 또 은근히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강연 파트는요, 발표도 그렇지만 강연 파트도 그렇지만 출제 제재가 저러하고,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 발표하는 말하기죠. 발표와 강연 또는 연설이죠. 발표와 연설의 말하기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하기 특징과 관련돼서 좀 몇 가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도 얘기할 것처럼 청중의 어떤 수준, 이해도, 관심을 고려해요. 얘들이. 그래서 청중의 관심과 흥미와 그 다음에 이해도 또는 지식 수준을 고려한다라는 점이죠. 그걸 통해서 청중들이 굉장히 똑똑한데 너무 단순한 내용을 해도 안 되고요. 청중들이 많은 배경 지식이 없는데 너무 깊은 전문적인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1번 문제잖아요. 첫 번째 문제잖아요. 그래서 요 말하기 특징에 관련된 것은 35번 문제로 출제가 바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하기 특징 중에서 언어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 표현, 그 다음에 준언어적 표현, 그 다음에 비언어적 표현이 있죠.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효과가 만약에 발표가 되든 연설이 되든 올해 반드시 출제될 거라고 강하게 예상합니다. 말하기 특징 중에서 이것과 관련된 것을 분명히 선택지 1, 2, 3, 4번에 넣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세 번째, 말하기 특징이고, 그 다음에
큰 3번으로 갈까요? 네, 큰 3번, 동그라미 3번으로 가서, 강연이든 연설이든, 네, 강연 연설 카드, 예, 연설이든 발표든 간에, 네, 자료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 자료 제시를 하게 될 거예요. 이 자료 제시는, 네, 시각 매체 자료로서 이 시각 매체 자료를 제시하는데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과 효과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듣는 사람 청중의 이해와 그 다음에 내 관심과 내 흥미를 계속해서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시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료 제시 부분이 분명히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자, 저 자료 제시 다음에 여러 가지 말하기가 있는데, 네, 말하기 특징 중에서, 네, 질문 형식의 말하기가 있어요. 질문 형식의 말하기 플러스, 네, 대답을 듣는 경우가 있죠. 네, 대답을 듣고 하는 요 두 가지 있어요. 다시 한번 질문과 대답을 듣는 이 형태는 결국은, 네, 말하기 전략도 해당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발표 또는 연설 전략이죠. 바로 네, 청중과 상호작용을 한다. 청중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또는 청중의 이해 정도를 확인을 하거나 하는 이런 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표라든가 연설 진행이 좀 더 부드러워지겠죠. 네, 그래서 네, 35번 문제에서 출제되는 여러 가지 말하기 특징에서 1, 2, 3, 4, 5번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얼추 좀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큰 동그라미 5번으로 가서 네, 연설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만 좀 시간이 지나면 네, 이제 구평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것이 어떠한 선택지로 표현이 되는가 이것도 연습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익혀둬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 거는 네, 연설의 네, 설득 전략을 좀 체크해야 됩니다. 연설의 네, 설득 전략에 대해서도 혹시 모를 연설 출제를 대비해서 또는 강연 출제를 대비해서 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네,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는 것이 교과서에 있죠. 그래서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그 관점과 주장에 대해서 네,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근거를 제시해서 논리적인 타당성, 논리적인 연관성과 그것이 타당하다는 타당성으로 설득을 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네, 인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해요. 인성적 설득 전략인데 인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강연자라고 해야 되나? 네, 연설자라고 할게요. 자, 연설자의 어떤 그 신뢰성이겠죠? 네, 신뢰성과 그 분야에서 계속해서 활성했었던 이 전문성이죠. 이 전문성이 이 설득력을 높여주는 거죠. 지금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근거를 잘 제시하거나 또는 그의 어떤 신뢰성과 전문성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말하는 이의 특징이에요. 말하는 이의 특징으로서 그 말하는 사람이 그 분야에 오래 활동을 했고 거기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거기에 권위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설득이 되지요. 자, 다음 세 번째는 네, 감성적 설득 전략인데 네, 감성적 설득 전략은 네,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역시 청중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청중이 듣고 싶은 말, 청중에게 네, 적합한 네, 표현이라든가 표현 또는 어휘를 선택을 하는 거지요. 이런 네, 표현과 어휘를 선택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마음을 담는 거겠죠. 이걸 통해서 네, 청중의 네, 설득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가장 크다라고 봐야 돼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네, 연설을 할 때 흑인들이 그렇게 구름대처럼 모이고 그의 말에 전적으로 따르고 또 감동해서 울기까지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 I have a dream, 난 꿈이 있어요. 내 아이가 백인 아이들에게 얻어맞지 않고 그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꿈을.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소박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흑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굉장한 차별의 현실에서 그것이 하나의 작은 소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설득력이 높았던 거죠. 그걸 통해서 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참고 화면들 보면. 자, 그래서 청중에게 적합한 어휘를 갖고 있어야 어휘를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정도가 지금 35, 36, 37번 문제에 출제될 수 있는 주요 후보다. 이거 아니면 이제 일반적인 대화가 나오는데요. 만약 일반적인 대화가 나오면 올해는 공감적 말하기, 공감적 듣기에 관련된 대화. 그 사이에서 이제 나 전달법이라든가 긍정적 인성을 통해서 긍정적 자기 전달을 하는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올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해당 문제가 있으면 아마 다뤄지게 될 텐데, 오늘은 다뤄야 될 내용이 면담입니다. 그래서 면담인데, 그러면 하나 더 할 거, 이제 이거, 올해 출제될 거를 좀 예상했는데, 바로 이제 교재와 관련된, 96쪽에서 출제된 그 면담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 면담 예시문이에요. 면담. 자, 면담은 우리가 인터뷰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학교